네, 마지막 강연은 한국의 이재경 건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Our last speaker for today is Professor Jae-kyung Lee, College of Law, Gonggung University, South Korea.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applause. 네,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이재경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순서로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조금 생소하지만 요즘 많이 화제가 되는 NFT 관련된 그 재산권 부분, 그다음에 디자인 윤리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 초만 하더라도 NFT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1년여 지난 이 시점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 개념도 그렇고 일종의 그 거래의 여러 가지 그 열풍들은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등장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미래의 대세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마치 그 17세기의 네덜란드 튤립 투기처럼 한때의 투기 광풍으로 그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의 유명한 비플 작가라든지 우리나라 또 김마리 작가라든지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가 하나의 이제 프레임으로서, 하나의 채널로서, 또 수단으로서 미술 시장뿐 아니라 이제 여러 시장들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또 많은 디자인이 또 NFT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전개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NFT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좀 살펴보고, 그와 동시에 디자인 윤리와 관련된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디자인 윤리 관련된 일반론적인 내용들, 어떤 분야든 간에 다 적용될 내용들은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NFT의 전체적인 쟁점을 살펴본다면 어느 부분이 문제가 디자인 윤리적으로 될 수 있는지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NFT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업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 투자도 그렇고 거래 쪽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많은 오픈 마켓 게임 업체들, 그다음에 컨텐츠를 갖고 있는 여러 이 기획사들도 들어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미술관을 포함한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NFT 시장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 2021년 모든 그 통계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3분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107억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2021년도 130조 원의 거래 그 대금을 우리가 그 규모를 알 수가 있었는데, 아마 더 계속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NFT의 개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작품과 구매자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예술품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는 암호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항상 우리가 거래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진정한 이 작품이냐, 소유권 관계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거래를 투명하게 하거나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적어도 NFT라는 이 기술과 하나의 개념이 이 예술 거래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예술 거래는 훨씬 더 이제 안정적으로 또 큰 규모로 또 많은 자금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됐죠. 이미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은
벌써 한 거의 10년 전부터 접하게 됐는데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돼서 특히 가상자산에 있어 그 가상화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많은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라면 비트코인은 현실의 화폐처럼 누구나 통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과 달리 NFT는 각각의 디지털 자산이 고유한 인식값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가격이 일정하지만 NFT는 가격이 각각 다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가상화폐처럼 모두에게 같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이 평범한 동전이라면 NFT는 각기 고유한 디자인의 그림과 일련 번호를 새긴 기념 주화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NFT를 작품에 적용하게 되면 작품의 소유권과 거래 이력이 명시되기 때문에 나만의 디지털 작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인증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천만 대의 컴퓨터에 나눠서 기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모든 컴퓨터를 해킹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 위조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자만의 배타적인 독점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NFT는 디지털 등기부 등본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웬만한 이 자산의 경우에는 일일이 기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나 또 뭐 자동차 같은 그런 자산 외에는 사실 등록 장부가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NFT는 디지털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일종의 이 등기부 등본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주 이름을 올리듯이 디지털 방식으로 소유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대체 가능한 토큰과의 비교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가상 화폐가 대체 가능한 토큰이 되겠고 NFT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유성과 희소성, 소유권과 저작권의 특징을 갖고 있다. 자산에 NFT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은 소유권과 희소성이 인증받게 되므로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 가치는 결국 경제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거래로서 굉장히 훌륭한 수단이 되고 마찬가지로 투자로서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만한 그런 가치가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지식 재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소유권, 저작권 진위가 확인된 이런 디지털화한 자산인 NFT가 일종의 시큐리티제이션이 되는 그 기능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동화가 구현이 되면은 지식재산권을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에서 NFT로 분할, 기록해서 거래하는 방식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NFT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동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합니다. NFT는 단순히 이거를 만들고 이걸 수집하는 데 있어서 희소한 재화를 수집한다는 그런 만족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단으로도 작용하지만 일종의 기념적인 측면에서 소유한다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NFT가 재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증해서 거래 또 투자를 일으킨다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NFT 자체보다는 디지털화된 재화, 그다음에 거래 플랫폼이 포함을 해서 특히 이 거래 플랫폼에는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제 발전하게 될 이제 메타버스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한다면 좀 더 폭발적인 가치를 창출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2년 넘게 문화예술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지만 아시다시피 미술품 시장에 있어서는 이 온라인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미술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미술 시장이 미래의 전체적인 틀이 아닐까.
거기에 이제 NFT가 또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자세한 그 통계는 이 자료를 보시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요 NFT와 함께 또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NFT가 이 굉장히 저렴한 그런 NFT도 있지만 또 엄청난 큰 규모의 이 큰 고가의 NFT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미술품에 있어서 몇 년 전부터 한 2016년, 17년부터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내외 세계적으로 이 분할 소유권 형태의 거래를 굉장히 특별하게 활발하게 지금 이루고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조각 투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NFT의 거래가 조각 투자의 형태로, 그러니까 고액의 NFT 작품을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쪼개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그러니까는 뭐 몇십억짜리 NFT 작품이라도 한 사람이 한 10만 원, 또 많게는 100만 원 정도를 일종의 구자를 사가지고 뭐 1,000명, 2,000명이 모으면은 이제 큰 작품을 살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뭐 일종의 공동구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동구매랑 달리 이제 소유권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법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 주요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그런 이름들도 있을 텐데 아트앤가이드, 그다음에 아트투게더, 피카 같은 경우에는 또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그만큼 거래량도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NFT까지 결합을 해서 이 플랫폼의 이 용도, 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NFT 거래와 분할 소유권, 결국 분할 소유권의 용어가 뭐 공동 구매로도 쓰이고 또 구분 소유권이라는 용어로도 쓰이고 또 조각 투자라고 쓰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는 공동 소유 부분에 있어서 이 분할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소유권 자체가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분할 가능하다라는 그런 법리에 따른다면은 민법상 공유나 이 총유 또는 합유의 규정들을 유치 적용해서 해당하는 그 내용들을 규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사한 개념으로서 아트 펀드라든지 소셜 커머스에서 공동 구매하는 경우, 뭐 기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 해당하는 거래가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법령상의 정비 작업도 조만간 뒤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NFT에 대해서 미술계 인식 조사를 한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NFT를 통해서 미술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이 당연히 우세하고요.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 분석을 보면 결국 시장을 확대시키고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인식, 일종의 투기로 비춰진다면은 오히려 구매자들의 반감을 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뒤에도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인위적으로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미술품 NFT 사업이 미술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저변을 확대하고 또 표현 영역도 확대하고 또 컬렉션 소유에 있어서의 다양성, 확장성 여러 가지 긍정적 요소들이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블록체인 기술 역시 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비록 이해도가 낮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국 소유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외부 자금들을 쉽게 이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모티베이션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미술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술품 NFT 사업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매에서를 포함한 미술 갤러리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홍보하고 있고 예술품 투자와 소유에 대해서 뭐 기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MZ 세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어디로 이제 그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많은 자금들이 NFT를 포함한 미술 온라인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분할 거래, 일종의 이제 조각 투자를 통해서
소액으로 접근한다면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세제에 대한 부담이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자신감도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정적인 영향도 당연히 있겠죠. 결국에 이제 투기를 조장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취약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 다양성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안정적인 투자처를 노린다면은 다양성보다는 오히려 블루칩 작가의 작품에만 수요가 편중될 그런 우려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 시장에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개념을 정립하고 당국에서 일정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공동 투자자들 손해배상 대책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필요할 거라고 보고, 현재 이 조각 투자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 금융감독위원회를 포함해서 금융 쪽에 금융 상품에 따른 그 규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술 분할품에 대해 분할 소유권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만 음악 저작권 그 거래 플랫폼인 뮤직하우에 대해서는 조만간 그 금융 상품으로 보고 그에 따른 규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텐데 시간상 금융법상의 쟁점은 일단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식재산권법적인 쟁점이 이 디자인 윤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FT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NFT를 위해서 그때 새롭게 만드는 NFT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작품은 원본이 따로 있고 원본을 NFT화 시킨 민팅 작업을 통해서 NFT화해서 플랫폼에 올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본 저작권자의 NFT화하는 그 작업에 대한 동의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저작권 같은 그 지식재산권과 별도로 NFT에 대한 소유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NFT를 일종의 2차 저작물로 보게 된다면 2차 저작물로 볼 수 있지 말지가 아직 정확하게 저작권법적으로나 아니면 이 법원의 태도에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치 2차 저작물로 볼 가능성이 크다면 결국 원본의 저작권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NFT 자체에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NFT를 구매할 경우에 콘텐츠 자체를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원론은 NFT 제작자는 원본을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 소유권자로부터 동의가 필요하다. 작년 얘기입니다만 벌써 백남준 NFT 작품의 경우에는 재단 백남준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NFT화된 거래가 가능했고, 또 관성미술관이 또 훈민저금 해례본을 NFT화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판매한 경우가 있었는데 문화재를 이제 굉장히 커머셜라이즈했다는 비난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법적인 권리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이제 해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NFT 작업에 대한 동의가 없이 작업을 하게 된다면 결국 디자인 윤리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자, 위작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로스라는 NFT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수가 무단 탈취한 것이다라고 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NFT를 우리가 믿고 여러 가지 안정성을 기대하면서 거래를 했는데 막상 알고 봤더니 기존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올린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NFT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이른바 이제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인데 탈중앙화는 쉽게 얘기해서 각각의 개인들이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고 이 중앙 집권적인 그런 통제를 안 한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해서 거래 플랫폼 쪽에서는 누구든지 올릴 수가 있고 그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굳이 일일이 체크하지 않고 또
플랫폼에서 함부로 올린 작품에 대해서 판단해서 삭제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맞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 자기의 작품을 도난받은 입장에서는 막상 플랫폼에다 항의를 하더라도 그게 바로 삭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게 일종의 이 탈중앙화 현상과 이 NFT 거래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그런 이 제작 또는 거래 행태가 부딪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권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해가지고 거래 플랫폼에서 일일이 그거를 체크해가지고 삭제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알아서 잘 하라는 건데 그걸 결국 중앙 집권적으로 이 통제를 하게 되면은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런 일종의 이념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NFT 거래 플랫폼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는 내용만큼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겠고 특히 이제 많은 디자이너,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법률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에 대한 창작자들에 대한 윤리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패러디에 관계돼서도 역시 NFT 시장에서 저작권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개구리 페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nonfungible.com이라는 이 NFT 관련된 이 거래 업체에서 결국 NFT의 판매에 있어서 이 페페라는 작품이 무단 도용됐다는 것이 밝혀져서 일단은 판매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패러디 NFT가 시중에 1,000개 이상 풀린 이후에 이미 유통된 건 막을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문제가 됐고 앞으로 이런 식의 이 무단 패러디 NFT가 유통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겠죠. 이런 저런 사안이 문제될 때마다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많이 이제 뉴스화 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는 됩니다만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결국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구나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NFT의 전체적인 틀을 잡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에 또는 오픈마켓의 책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중앙화의 역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이 올린 작품을 삭제할 권리가 없다. 그렇다면은 지금 기존의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 규정이 있는데 이 책임 규정이 NFT 거래 플랫폼에 적용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 사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NFT 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유사한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저작권법상 102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규정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NFT 거래가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인 법률 규정도 그렇고 틀들이 부족한 상황인데 역시 우리가 주의 깊게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특히 이제 올해 초에 세계 최대의 NFT 거래소인 그 오픈시에서 32명의 사용자가 해커들의 악성 페이로드에 서명해서 구입한 NFT 일부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자지갑을 열어서 직접 이제 작업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해당하는 그 인증을 받는 절차가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인증에 있어서 중요한 그 뭐라고 합니까? 이 키워드 핵심어 넣는 게 한 10개 단어를 순서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컴퓨터에다 놓는 것도 불안한 거죠. 누가 컴퓨터에다 해킹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암호 그 단어를 알게 되면 이 지갑이 털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그 NFT 그 플레이어들은 그 자기가 그 갖고 있는 그 암호 그 영어 단어 10개를
이 공책이나 이런 데다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절대 컴퓨터에 놓지 않고 실제로 그런 털리는 사건들이 꽤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오픈시의 올해 초에 이 그 해킹 사건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 물론 이제 오픈시 입장은 이 웹사이트랑 연결된 것은 아니고 이번 사고가 보안의 문제로 생긴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NFT가 회수됐다고는 얘기했습니다만, 오픈시가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여러 가지 그 신용은 상당히 이제 훼손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NFT 거래소인 센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위 매물이 급증하니까 NFT 거래를 잠시 중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NFT가 우리가 안정성을 생명으로 하는데 이렇게 보신 것처럼 해킹에 위험하다. 자,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만 NFT 자체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 해킹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본 데이터를 해킹해가지고 그걸 막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사안을 보면은 원본 데이터는 같은데 여러 가지 작품들이 바꿔져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NFT 자체를 믿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원본 데이터가 해킹돼서 나온 건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 따르는 거죠. 이렇게 해킹에 노출되면서 어떻게 보면 NFT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사인이 켜진 셈입니다. 자, NFT에 원본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원본 데이터를 어떻게 해킹으로부터 보완할 것인가,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 기타 쟁점도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 부분 하나 볼게요. 내부자 거래와 자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픈시의 직원, 관계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NFT를 상장 전에 미리 매입한 후에 차익을 취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NFT를 금융 거래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인사이드 트레이드, 내부자 거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은 적용이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의 법에 그렇단 말씀입니다. 미국에도 유사한 그런 법리가 적용이 되겠죠. 결국 내부 규정을 통해서 이 NFT 거래 플랫폼의 관계자들은 아예 거래를 하지 못하게, 차명을 통해서도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윤리 규정이라든지 보안 규정이 필요할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거래소 룩스레어라는 그런 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이 10억 달러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때 이거 자정 거래한 것이 아니냐 많이 일으키려고. 그와 함께 이제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결국 시세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별로 비싸지 않은 작가의 작품을 일종의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 1000만 원에 누가 받아주고 뭐 이런 식의 거래가 일어나는 것도 역시 NFT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향후 과제와 부작용은 뭐 많은 부분들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거 한 세네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결국 디지털 특유의 보안과 그 해킹 문제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 데이터에 대한 보안 기술이 뒤따라야 되겠고요. 자, 내부 정보 이용한 거래 마찬가지로 금융 거래와 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NFT화한 예술품을 통해서 탈세를 한다든지 또 자금을 세탁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공조 시스템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디자인 윤리에 있어서도 이런 NFT 거래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점,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디자인 윤리에 접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경 교수님의 NFT 지식재산권과 디자인 윤리에 관한 강연 들으셨습니다. Thank you, Mr. Lee, for your wonderful lecture on digital property rights and design NFT의 ethics 지식재산권 regarding 보호와 디자인 NFT. 윤리에 대한 발표